지승 씨,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7월 초에 개막한다라는 이 개막안이 올라왔는데 7월 초. 네, 이 개막안에 도장 찍어줬어요. 그래요? 네. 하기로. 예. 근데 이제 그래서 7월 초에 메이저리그를 개막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저희가 지금 몇 달 전부터 처음에부터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7월 4일날 개막하는 게 모양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독립기념일. 예. 7월 4일날 개막하는 게 저희는 지금 계속 밀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7월 초에 개막을 하자라는 얘기에 승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6월에 중단됐던 스프링 캠프 재개하고 그리고 시범 경기 없이 바로 시즌에 돌입하자라는 건데 때문에 시범 경기 없이 가잖아요. 투수들 몸 풀고 그러려면 시간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한 7월 한 달 정도 경기는 조금 이렇게 원래 메이저리그 경기 같은 건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막이 됐지만은 조금 이제 몸풀기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7월 요 한 달 동안의 성적이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왜냐면 이제 선수들 몸 푸는 상황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괜히 또 몸값 비싼 선수들에게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선수들도 자기 루틴이 있을 테고 예. 그걸 만드는 거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변수? 꼴찌로 예상됐던 팀들이 막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토론토 같은 거. 예. 그리고 토론토는 아니면 저 밑에 뭐 템파베이 같은 팀들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왜냐면 대형급 선수들이 이제 못 만든다고 서서히 준비를 하는 동안 지금 계속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 선수들이 초반에 승부를 결정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칼을 갈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 82경기, 162경기가 올 한 시즌이잖아요. 근데 82경기가 일단 목표고요. 예. 로스터는 26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하는 것도 이제 승인이 됐어요. 30명. 네. 예. 그리고 포스트 시즌은 기존의 와일드 카드를 포함해서 14개 팀이 출전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구분 없이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로 나뉘어서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구로. 네. 저희가 갖고 왔던 첩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소식 다 전해드렸었죠. 그러니까요. 제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그 서류, 영어로 된 서류 막 가져다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대로입니다. 메이저리그 얘기는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은 그대로. 근데 저희가 이렇게 토요일에 방송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이 방송 그대로 받아다가 이제 기사가 쭉쭉 나와요. 좋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예, 저희가 제일 빨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면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 서부지구로 이제 편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콜로라도, 애리조나, 샌디에고 여기에 LA 엔젤스, 휴스턴, 시애틀, 텍사스, 오클랜드 이렇게 10개 팀이 서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등 하는 팀은 좀 기분 나쁘겠네요. 기분 많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보면 LA 엔젤스와 다저스 경기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우승팀 휴스턴도 이제 또 자주 인터리그가 아니면 휴스턴 만날 일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복수의 칼을 갈 수 있는 그렇죠. 이거 빈볼 엄청나게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그 경기장의 휴지통은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선수들 간의 이 몸싸움 상당히 우려되는 요 경기고 그리고 텍사스 추신수 선수 다저스 구장 와서 경기해야 돼요. 그렇겠죠. 이것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10개 팀이 서부조가 되는 건데 유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토론토를 예를 다시 들어보면 기존의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함께 했던 기존의 보스턴, 양키즈, 볼티모어, 템파베이 여기에 애틀란타와 워싱턴, 뉴욕 매츠,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말린스가 한 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동부조 만만치 않죠. 토론토는 뭐 쉽게 갈 것 같은데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지난해 우승팀 워싱턴도 여기 있고, 애틀란타도 여기 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금 뭐 이를 갈고 있는 필라델피아 뭐 만만하다고 하면 마이애미 정도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다저스 있을 때 류현진 선수가 동부지구 이 팀들에게 성적이 좋았다라는 이제 기사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동부, 중부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랬을 때 류현진 선수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뭐 방어율은 뭐 2점 몇, 1점 몇 이렇게 해서 잘 던졌다라고 하는데 인상적인 경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이제 뭐 동부지구가 다 합쳐지면 좀 더 원래도 어려웠지만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유현진 선수가 사실 콜로라도를 만나면 콜로라도 그 구장이 투수들의 무덤이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유현진 선수는 토론토로 가면서 공동묘지로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무덤이에요. 공동묘지. 뭐 투수에게 만만한 팀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뭐 양키스, 보스턴.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방어율 3점 몇, 4점 몇 이렇게 해도 좋은 투수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팀은 사실 없어졌는데 류현진 선수 뭐 아무튼 뭐 쉽게 가려고 글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 극복해내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간 거죠. 그렇죠. 또 돈 얘기. 그러니까 뭐 어쩔 수 결부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뭐 원천 크니까. 저희가 이제 유현진 선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7월 4일 날
개막이 된다. 네. 이 사실 지금부터 몸 만들기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그 파트가 선발 투수. 역시 선발 투수죠. 네, 투수들이 가장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현재 또 경기 실전 감각도 전혀 없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짧은 기간, 뭐 지금부터 하자라고 해도 어디 가서 운동할 거예요? 다 문 닫았는데. 예. 집에서 다 개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합숙 훈련을 하고 같이 경기 실전 감각 올리려면 6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6월부터 해봐야 2주, 3주인데 네네. 이 상태로는 선발 투수가 기량을 끌어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즌 개막을 해도 7월 한 달 동안은 시범 경기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뭐 완투를 한다거나 7회, 8회까지 던지는 건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길어야 5회? 뭐 길어야 5회. 네, 길어야 5회 정도, 뭐 아니면 3회, 4회 이렇게 던지면서 7월 달은 시범 경기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김광현 선수는 이제 그 컨디션을 완전히 위까지 끌어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무줄 텐션.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해요. 이 고무줄 텐션을 할 때 고무줄이 언젠가 확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부상 조심해야 돼요. 올 시즌은 정말 올 시즌 메이저리그 모든 선수들 다 부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 준비를 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말씀하신 대로 류현진, 김광현 선수처럼 팀에 남아서 계속 이제 훈련하는 선수들하고 아니면 집에서 핸드폰 뒤에다 그림 그리는 선수하고는 뭐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네, 그렇겠죠. 차이가 나겠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뭐 여러 차례 접하셨겠지만은 추진수 선수는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그 프로야구가 지금 7월 4일 날 만약 개막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중에 또 한 명이 추진수죠. 청대 맺죠. 예. 목숨 걸고까지 하면서 메이저리그 재기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진수 선수 텍사스 레인저스의 최고참 베테랑이죠. 그리고 연봉 1위. 텍사스 레인저스 연봉 1위 선수고 올해가 계약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추진수 선수 뭐 이런 발언할 나이도 됐고 할 경력도 됐죠. 뭐 소신 발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 걸고까지 과연 재개를 하는 게 맞는지 싶다. 목숨 걸고까지 나가서 경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안전이 일단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벨 사퍼가 왜 82경기만 하냐? 우리가 일요일 날마다 더블헤드 경기를 하면 135경기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일요일 날마다 더블헤드 경기를 하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위에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쉬어가고 한 경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일요일 날은 낮 경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두 경기 가자 이런 애들 꼭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너 그냥 삐 치고 조용히 있어라. 그냥 조용히 네 운동이나 해. 뭐 이런. 그러니까 반응. B가 저기 치킨이에요? 그렇죠. 치킨이죠. 치킨 치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 너 뭐 말을 요새 좀 많다. 뭐 이런 그런 반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우려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7월 달에 경기가 시작되는 걸 메이저리그에서 허락을 해준 게 스케줄이 이렇게 됩니다. 플레이오프가 11월, 12월 달에 치러지는 거예요. 11월, 12월이면 겨울이잖아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가을,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차 확산이 됐을 때 11월, 12월에 플레이오프 한다고 다 준비해놨다가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 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계산이 나왔어요. 계산이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메이저리그가 올 시즌은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각 구단이 손해보는 금액이 1억 2,500만 달러예요. 각 구단이. 물론 이제 다저스나 양키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크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저 밑에 템파베이 같은 것까지 다 합쳐서 평균으로 보면 1억 2,500만 달러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7월 달에 정규 시즌을 시작을 해서 11월, 12월에 플레이오프를 하기로 했는데 플레이오프 직전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터져서 스탑이 됐다. 2차 확산으로 메이저리그가 스탑이 됐다. 그럼 플레이오프를 안 치르게 됐을 때 발생하는 손해가 각 구단당 1억 5천만 달러예요. 똑같네요. 더 비싸죠. 더 비쌉니까? 2,500만 달러가 더 들어간 거예요. 1억 2천, 1억 5천. 그래서 과연 이 시즌을 재개하는 게 맞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어요. 왜냐면 플레이오프 갔을 때 남은 경기도 얼마 없는데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되나? 라고 하는데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중개사들이랑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중개사들이랑 계약도 새롭게 지금 팍스가 플레이오프 중계를 하잖아요. TBS랑. 그런 데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때 가서 무산됐을 경우에 그 손해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을 아예 접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숫자면 당연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어차피 무관중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거 중계권 문제까지 겹쳐지면 나중에 손해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계속해서 주판을 두드릴 것 같아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손해 금액이 지금 저희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딴 세상 얘기잖아요. 저희는 그냥 숫자 불러드린 대로 뭐 1억 5천, 1억 2천 5백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합산됐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선수들에게도 영향이 안 끼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구단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하잖아요. 구단 운영의 거의 50%가 관중 수익이에요. 그렇죠. 무관중 경기를 하면 수입이 50%가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구단들이 선수들 연봉 이미 한번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추가로 삭감하자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선수 노조랑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딱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초까지는 경기 시즌을 시작을 하자라고 거기는 합의를 봤는데 선수 연봉 문제로 지금 협상이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선수 연봉. 추가로 삭감하자. 구단은 그러고 선수 노조에서는 그만해. 당연히 나서겠죠.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렇겠죠. 네, 그러고 있는데 당초 구단들은 선수들에게 1억 7천만 달러를 지급한 뒤 개막할 때 경기 수에 비례해서 연봉을 주는 거 이런 걸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삭감된 선수는 50% 이상 자기 연봉이 삭감이 돼요. 그러니까 하퍼가 더블헤더 하자는 거구나. 그렇죠. 여기서 나오죠. 경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돈을 자꾸 왜냐면 하퍼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거든요. 돈 많죠. 한 경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7월 초 무관중 경기 개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수익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추가 연봉을 삭감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선수 노조가 말도 안 된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그 뒤에서 스카포라스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야, 양보할 만큼 많이 했어. 50% 했으면 됐지. 뭘 또 공짜로 뛰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연봉이 조금 적은 선수들 있잖아요. 정말 무료 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왔다 갔다 경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선수들의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템파베이의 이 블레이크 스닐 2018년 사이 영상 수상자예요. 나 올 시즌 안 할래. 연봉 자꾸 깎고 그럴 거면 정말 경비도 안 나오는데 나 안 할래. 아예 그냥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트레버 바우어 신시내티의 괴짜 투수예요. 얘도 야 50% 삭감했는데 또 삭감을 해? 장난치냐?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도 시즌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다 놀란 아레나도 그 아까 류현진 선수 천정 얘기할 때 나왔던 놀란 아레나도랑 브라이스 하퍼 좀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아무튼 동의한다. 하퍼도 더 이상 더블헤더 얘기했다가 이쪽에서 또 뭐라 할까? 동의한다. 네, 동의한다. 연봉 삭감은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구단이 계산을 이제 주판기를 두드려 보니까 주사위 주판을 딱딱딱딱 해보니까 무관중으로 경기를 했을 경우 그리고 지금 계약한 50% 삭감이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선수들 연봉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 매 경기마다 64만 달러씩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중 경기를 할 때 우리는 매 경기당 64만 달러씩 손해를 보는 거야. 그때 이제 팬들이 야 니네 그동안 많이 갖고 왔는데 64만 달러씩 손해 좀 보면 안 돼? 뭐 이런 팬들도 있고 메이저리그 각 구단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요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수 노조는 야, 니들이 64만 달러씩 손해본다는 그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요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당장 숫자만 보고하지 말고 많은 구단들이 중개사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니네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당장 플러스 마이너스만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재무제표 똑바로 다시 한번 놓고 해볼까? 이러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더 이상 더 삭감을 해달라. 선수 노조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일단 현재까지 나온 소식은 7월 4일 날 개막이 될 가능성이 7월 초 상당히 높은데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돈 때문에. 프로 스포츠는 돈 빼면 사실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자, 저희가 사실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얘기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벌써요?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NBA가 오늘서부터 선수들이 그 연습 경기에 들어갔습니까? 연습 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NBA 시즌은 2주,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언제 재개할 것인지 밝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커미셔너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재개했다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금 NBA 사무국이 논의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NBA 시즌을 재개를 했는데 양성 선수가 나왔을 때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양성 선수가 몇 명 나왔을 때 경기를 중단할 것이고 그런 거를 지금 거기까지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확진자가 싹 줄어들었어요. 현재는 거의 없죠. 없죠. 그리고 세세한 부분을 논의 중이고 남은 시즌 몇 경기를 더 치를 것이며
순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요 논의를 앞으로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NBA 2020-21 시즌 개막일은 정해놨어요. 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개막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상태에서 남은 시즌 2019-2020 이 남은 시즌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거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그 마이클 조던의 더 라스트 이 댄스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상영이 됐습니까? 시작됐어요. 네, 한국에서도 시작됐고, 이 한국에서도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1부부터, 저희는 지금 이제 5편, 6편인가요? 아무튼 이제 1부부터 방영되기 시작해서 또 마이클 조던 폭발적인 인기예요. 뭐 마이클 조던 다시 그렇죠. 인기를 끌고 있고, ESPN이 이런 와중에서 NBA 선수 중 역대 베스트 74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왜 74명을 선정했죠? 이게 팬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NBA 전문가들. 팬들은 이제 아까 전문가들 중에 74명을.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들을 통해서 74명이 아니라 그 전문가들 딱 해갖고 평균을 놓고 보니까 한 74명 정도 뽑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74명. 예. 보통 저희 같은 정서에는 50명 아니면 100명 딱 이렇잖아요. 예. 74. 요 고집을 피운 전문가 한 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분명히. 74로 가자. 요 넘버 좋다. 그러니까 예. 아무튼 74명을 선정해서 이제 역대 NBA 베스트. 그것도 팬들이 뽑은 게 아니라 NBA 전문가들. 옛날부터 NBA를 취재해왔던 전문가들, NBA 칼럼을 썼던 전문가들만. 네. 예. 1위 역시 조던이에요. 마이클 조던이에요. 네. 뭐 역시 1위 이견 없이 마이클 조던이고요. 2위가 르브론 제임스. 네, 대단하죠. 좋네요. 3위가 카림 압둘 자바, 4위가 빌 러셀, 5위가 매직 존슨. 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코비가 없네 이러시죠. 코비는 몇 위입니까? 9위예요. 9위에 랭크돼 있네요. 코비 그렇게 훌륭했지만 역대 NBA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한 9위 정도. 예, 9위 순위로 나왔습니다. 네, 헬프라인에서도 잘 던지는 커리는 몇 위 정도? 13위. 13위입니다. 참 커리는 어떻게 연습했길래? 야, 그 중간에서 던지는 쑥쑥 들어가네. 그래서 스테판 커리가 처음에 NBA에 등장했을 때 많은 농구인들이 걱정 많이 했어요. 애들이 연습 안 하고 중거리 슛 쏘는 것만 연습한다고. 이 유망주들이 학교에서 야 스테판 커리처럼만 하면은 우리가 팀을 이끌 수 있어. 그래서 중거리 슛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스테판 커리가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죠. 기본을 탄탄히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